안녕하세요. 엠마톡톡 여러분. 저는 의정부센터 원장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사연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새로운 사연을 가지고 다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착에 대한 얘기를 많이 요즘 하고 있는데 애착 유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도 애착 유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애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애착이란 무엇인가 우선은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애착이란 우리가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우리가 보통 엄마나 아니면 요즘에는 양육해주시는 조부모라든가 이런 분하고 초기에 그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애착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애착이 성인기에서도 이게 같이 역동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성인 애착 유형이라는 것도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로 안정형 애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안정형 애착은 우리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나에 대한 자존감도 높고 타인에 대한 긍정적 그 수용 것도 되게 잘 되는 모든 게 다 편안하고 잘 발휘할 수 있는 거를 안정형 애착이라고 불러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시험을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안정형 애착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놀이방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제 낯선 사람이 타인이 있고 엄마하고 같이 놀이방에 들어갔다가 엄마는 안녕 엄마 잘 나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엄마 안녕 잘 갔다 와 하고 처음엔 낯설어 하지만 그 타인이 같이 놀자고 하면 같이 놀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편안하게 기다리고 엄마 오면 엄마 왔어 하고 엄마 보고 싶었어 이러고 폭 껴안고 이렇게 안정형으로 아이가 그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안정형 애착이라고 불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피형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믿지만 다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괜찮은데 타인은 나한테 다가오려고 하거나 그리고 나한테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면 나는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하고 싶고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차단을 미리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회피형 애착은 뭔가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거리감을 두는 이런 형태가 회피형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실험에서 아까와 같이 안정형 애착과 같이 아이들 실험에서 어떠한 형태가 보여지냐 하면은요. 이 회피형 애착은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인이 놀이방에 있고 그리고 엄마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엄마가 엄마 어디 갔다 올게 하고 나가지만 아이는 바라보지 않아요. 나를 거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상처를 받을까 봐 아이는 보지 않고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혼자 놀아요. 혼자 놀고 타인도 같이 놀려고 하지만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냥 돌아왔구나라는 것만 아이가 확인하고 따로 엄마한테 가서 안겨서 말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커서도 우리가 그 이성 간의 관계, 연애 관계 안에서도 아마 마음은 굉장히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이 상대가 나한테 더 친밀하게 다가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좀 내가 이런 유형이다 생각이 들면 한번 잘 나를 돌아보고 전문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불안정 애착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안정 애착 유형은 회피하고 불안한 이게 다 같이 동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안정 애착은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먼저 거부하고 근데 나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한테 의존하고 싶지만 의존했다가 이 사람을 거부하면 어떡하지? 하고 내가 먼저 차단을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유형이에요. 굉장히 힘든 유형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나도 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의존하고 싶죠. 의존도 굉장히 집착하듯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부하게 되면 완전히 밀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 상당히 힘든 자기 스스로도 힘든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린 아이들 그 실험을 좀 더 간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똑같이 그 놀이방 안에 타인이 있고 그리고 엄마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간다고 인사하면 가지 말라고 울고불고 떼를 쓰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그래도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가면 아이는 한참을 울고 되게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고 타인이 달래주려고 해도 잘 달래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을 지난 후에 이제 엄마가 오면은 엄마가 와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엄마를 밀쳐냅니다. 다시 울면서 엄마 왜 인제 왔어? 엄마 싫어 오지마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언젠가 나를 또 떠날 수 있다는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런 불안정 애착을 다시 형성을 하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정 애착은 다 표현하고 다 좋은 애착이고 회피나 불안정 애착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안정형 애착보다는 불안정이나 회피형 애착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근데 아기 때 맺은 애착이 그대로 간다기보다는 내가 정말 다시 사랑하는 제2의 애착 대상이 생겨나게 되면 다시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애착이야, 회피 애착이야, 난 불안정 애착이야 딱 단정 짓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고 제2의 애착에서 다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좀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좀 더 편안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요. 그러면 엠마톡톡 여러분 안녕. 네, 감사합니다.